2차 전지는 계속 한 2년, 3년은 더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매년 100%씩 매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업종이 어디 있나요? 제가 30년 했는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LFP가 그렇게 지배적으로 보이냐 하면은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밑에서 사는 거, 나쁠 때 사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 사이에서 어디에 사느냐 보면은 그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 회복, 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생각보다 우리 그 중국 리오프닝 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요즘 좋지가 않은데 이유를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안 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됐든 뭐가 든 어떤 이유로든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그 리오프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요즘 슬슬 나오던데요. 네. 근데 그 지표는 아직 이제 우리가 봐도 1월 달 거밖에 안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가면은 이제 지표들이 세게 도는 거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에 너무 오랫동안 락다운을 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고 나가서 이제 소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주가로만 보면은 좀 안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선반영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오프닝 했으니까 해외로 나올 거다 생각하고 카지노 주식, 뭐 그 다음에 여행 주식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화장품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닥에서 꽤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많이는 못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주목할 거는 단순히 이제 뭐 카지노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보다는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중국이 소비를 해주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의존도가 워낙 크고 수출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서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화학 소재,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기초 소재가 다 거기 그쪽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스마트폰을 거의 2년 동안 별로 안 샀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속 역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기관들은 플랫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약간 플러스 보는데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안 바꿨으면은 돈은 통장에 쌓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뭐 노트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나라도 매년 여행을 가면은 이제 뭐 가족 단위로 보면은 비행기가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여행비가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안 쓰니까 결국은 그 소비가 어디로 갔냐면은 명품 소비로 갔거든요. 네. 예, 뭐 샤넬백 가격을 우리나라 작년에 5배 올렸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도 중국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관련한 것들, 화학 소재 이런 쪽들도 다 업계 전반으로 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대신 요즘 가장 핫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챗GPT 이후에 AI에 예. 대한 관심들, 관련주들 또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 주들인 것 같아요. 아, 작년에도 사실 많이 올랐었고 물론 그렇죠. 조정을 좀 네, 보였지만 그래서 통설상 작년에 오른 주식이 올해 또 오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번 상승을 크게 났던 주식들이 다시 또 재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가에 있었는데 그걸 좀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뭐 거의 2년 내내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려서 그러니까 계속 좋게 말씀드렸는데 작년 4분기에는 사실은 꽤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2차 전지가 4분기에 숏도 많았었고 공매도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실적이 발표되거나 수주가 발표돼서 매출의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다시 그냥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한 2년, 3년은 더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거라면은 막 이제 발굴하고 그러면서 전방 지표가 괜찮을까?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불확실성들이 있는 주식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2차 전지도 물론 불확실성이 없진 않죠. 있긴 하지만은 그쪽은 이제 수주를 다 갖고서 시작한 거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회사들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슈팅했던 이유들도 다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10조 원 수주,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40조 원 수주, 그 다음에 뭐 LNF도 수주 이제 뭐 공식 발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펀더멘탈에 기초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LNF 끝나고 난 다음에 IR 자료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매출 1조였고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조였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매출이. 자, 7배 늘어났죠, 매출이. 네. 그리고 뭐 25년 거쳐서 26년에 걔들이 이제 40만 톤이 되거든요. 지금 13만 톤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만 톤인데 40만 톤을 증설을 해요. 그런데 이거 오더 다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합리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알겠죠? 그거를 바꿔서 회사가 얘기하니까 매출 26조 나온대요. 네, 26조. 올해 7조인데. 또 그 3년 안에. 그러면은 그렇죠. 매년 100%씩 매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업종이 어디 있나요? 제가 30년 했는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뭐 단기 어떤 시세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은 쭉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뭐 매매를 늘 하시는 건 뭐 잘 하시면 되니까. 근데 고점에서 다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최근에 좀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또 샀다가 좀 가급적이면 이제 길게 들고 가도 되는, 저는 깔아놓고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여기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양극재. 저는 이제 계속 양극재 위주로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셀 메이커들은 경쟁사가 계속 생기고 테슬라도 자기네가 직접 만든다 그러죠, 배터리를. 그래도 이제 모자르니까 이제 아직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양극재는 경쟁사가 없어요. 오히려 고객사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탈 가격 막 올라가잖아요. 원재료 가격 막 올라가면은 양극재 이거 어떡하냐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항상 까보면은 거기 플러스 마진율 몇 프로 붙여서 그대로 다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갑이죠. 그러니까 갑을 해서 위치상은 을인데 그냥 야 우리 원재료 얼마 올렸으니까 가격 얼마 올린다 이러고 그냥 토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증설만 제발 더 해주세요. 증설만 잘해주세요. 네. 이런 지금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비즈니스 구조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면은 왜 양극재인지 알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땐 적자나고 이익도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양극재, 음극재 이 정도, 그다음에 동박 뭐 이 정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전체 비중이 가장 월등히 우월한 거는 이제 양극재니까. 그렇죠. 한 40-50%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마 이 지금의 주가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가운데서 좀 규제를 받으니까 이런데 이거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는 역시 제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밀리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중국 그 배터리 원료 그 기업들은 원료 그 광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지 않냐라는 그 일부 의견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이제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얘기, LFP가 더 경쟁력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어제 보니까 어제 신문에도 크게 일면 기사로 LFP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LFP가 경쟁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 예, 가성비라고 하죠. 예. 근데 싼데 괜찮은 쓸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NCM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삼원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NCM이니까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니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LFP 방식은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데 리튬도 요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압박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왜 그 CATL이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장이 중국의 LFP가 그렇게 지배적으로 보이냐 하면은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선 제일 크고 판매 대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은 이제 싼 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1,000만 원 미만짜리 전기차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는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저가형 전기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이 많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일 뿐이고 사실상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부는 LFP를 써요. 그렇지만은 삼원계가 주력입니다. 한국 업체들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혜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의 수혜를 입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이랑 미국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은 CATL이나 CLB 같은 회사들이 다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거기다 납품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재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수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삼원계가 효율성은 훨씬 좋습니다. 네. 배터리 효율성 그러니까 힘이 좋다는 거죠. 네. 가격은 비싼데 힘은 훨씬 좋다. 이런 부분이고 미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그 삼원계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포드가 뭐 CATL이랑 뭐 최근에 뉴스 보면은 LFP 방식으로 미국에 공장 짓겠다 3조 5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다시 무산될지 어떻게 될지 막 지금 정부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을조약이라고 을계약이라고 예. 일방적으로 중국의 그 저 CATL에 불리한 예. 네, 계약이라고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거기다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왜 중국 거 쓰냐 이제 이런 얘기. 왜냐면은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면은 중국에서 원재료 안 주면은 미국 차들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한국의 삼원계가 훨씬 좋은데 예, 그거를 쓰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규모 수주들은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LFP 배터리 여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세계 제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숫자 오류일 수 있겠네요. 중국에 그만큼 저가 자동차에 그냥 깔려 있기 때문인 걸로. 예, 오류는 아니지만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일반화의 오류죠. 그게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근데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보다는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보급률이 낮으니까요. 중국은 이미 뭐 한 세대 가까이, 10대 중에 세대 가까이를 전기차 사고 있는 거고, 미국은 뭐 10대 중에 1.5대도 안 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중국은 이제 보조금이 올해서부터 뭐 끊어진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뭐 합종 연행이 크겠네요. 중국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미중 패권 가운데에서 그 우리가 중국의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치 지형학적으로라도 우리 쪽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미국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서방 세계에서 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쪽을 선택하게 되고 이게 뭐 외국인의 매수 이유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하나의 축을 2차 전지, 하나의 축을 반도체로 보시더라고요. 네, 이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나온 거는 데이터는 정말 최악이에요. 뭐 오늘 하이닉스는 뭐 10조 이상의 또 적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는 게 당장 이제 치포 동맹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뭐 저가형 코모더티는 괜찮은데 하이엔드 예를 들어서 뭐 서버용 AI용 이런 것들은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장비 입고 자체를 지금 미국에서 옥죄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다 위반이죠. WTO 위반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힘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건데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따라가는 부분이고 치포에도 포함된 게 일본, 한국, 대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인데 그런데 그 외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 그 중국은 이제 혼자 만들든지 뭐 망하란 얘기죠. 근데 이제 중국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로직 쪽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스믹이라는 회사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외부에다 팔 수 없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없는 반도체. 자기네 네. 국가에서 그냥 사줘야 되는 네네. 그런 거 말고는 네, 똑같은 걸 만들어도 얼마 전에 뭐 7나노 만들었다고 이제 기사 나오는데 그거 만드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 4배 비싸게 만드니까요. 그 정도예요? 수율이 그러니까 4배 비싸다는 건 뭐냐면 만들었는데 4개는 버리고 하나 살아남는다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의 차이군요. 그런데 그거를 쓰려면 억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 시스템에. 근데 그거를 뭐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업황이 당연히 나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에 거쳐가면서 안 사도 되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싹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클라우드나 서버 투자들도 빅테크들이 확 줄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다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2분기가 적자 최악이면은 사실상 주가는 6개월 전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입어서 네.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다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지 않는다면 네. 그 이상의 가격에서 누가 사줄까?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 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근데 업황은 또 아까 말씀한 2차 전지처럼 계속 좋아 이게 열려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네.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투자의 시점과 관련해서. 네.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환율 말씀드리면서 왜 환율 고점에서 코스피 저점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연초에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산 이유는 한국과 중국을 사면서 산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업종을 찍어서 산 것도 있어요. 두 가지씩 다 겹쳤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을 샀다고 봤을 때 부분에서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 거는 한국이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저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산 거보다는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뺀 거예요. 한국에서. 네. 네, 한국과 중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이머징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1,300조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아, 많이 빠져나갔네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간 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일부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달러 고점 찍었으니까 딱 보니까 야 달러는 찍은 것 같은데 야 우리는 이제 글로벌 펀드 또는 뭐 어떤 다양한 펀드들 있잖아요. 보니까 아시아 비중을 우리 너무 많이 줄여놨는데 약간 채워 안 되겠다. 이 자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서 야 저기 너무 좋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자금은 또 따로 뒤에 또 있어요. 네.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들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귀신같이 아는 게 다 리포트들이 한결같아요. 10년치 보고서 과거에 공급 과잉 나왔을 때 언제 사면 되는지 그래프 다 그려놓고 그 리포트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1월 달입니다. 1월 달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또 챗GPT라는 갑자기 열풍이 불면서 SK 하이닉스 대표도 그 IR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그 올해 말에 좀 뭔가 흑자되지 않겠냐 했던 전망이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1, 2분기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뉴스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기대감이 살고 그거에 맞춰서 또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오니까 네. 이게 우리가 너무 속아서 그런가 이거 고점 징후 아니야? 이런 이제 또 불안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네, 반도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는 적자 확대된다고 그러지 좋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 사이에서 어디에 사느냐 보면은 적어도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은 어깨까지 가는 거는 벌써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고 뭐 올라가거나 이제 좀 수출이 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머리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유 사상 최고 이익 나오고 반도체 마진율이 뭐 50%씩 나온다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뭐 30년 사이클이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머리 꼭대기에서 좋다고 그러면서 사시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한테 저희가 충분히 팔 기회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는 무릎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밑에서 사는 거 나쁠 때 사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 세계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몰캡 잘못된 거 조그맣게 샀는데 어디 수주한다더라 납품한다더라 했는데 납품 안 하면은 바이오 3상 통과한다더라 했는데 통과 못하면 그런 거는 저점 매수 해봐야 소용이 없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의 쌀과 같은 이런 또는 이제 세계 넘버원 브랜드 이런 것들은 나쁠 때 사서 기다려서 손해 본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지금은 아직 안 좋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업황 그대로 놔두면 천천히 좋아질 텐데 주가가 좀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테마가처럼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 GPU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GPU가 이제 그 테스트 훈련용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의 80%가 GPU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되게 고가의 GPU가 들어가는데
그 수혜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하이밴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가격도 3배 이상 비싸고 그런 CPU와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의 서버에는 꼭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이제 기대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더 이제 뒤에서 쳐주는 이런 이제 테마까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어쨌건 이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증시에 그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이 어쨌든 이런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쪽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딱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렇죠. 밑에 깔아놓고 가야죠. 밑에 깔아놓는 네. 얘기는 깔아놓는 이제 저는 5종목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래서 이제 저희가 100이 이제 저희가 가진 현금을 다 쓰는 거면은 그 중에서 50%는 매매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걸로 깔아놓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섹터는 이제 딱 안정적으로 깔아놓고 매매했다가 나중에 고점에서 또 팔았다가 다시 사시기 힘드니까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 외에 혹시 또 좋게 보시는 산업이나 어떤 섹터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수급이 모여 있는 것들은 좋아진다고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급등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다는 물릴 것 같고 그렇다고 조정을 기다리는데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거 말고 그렇죠. 뭔가 지금 신선하게 시작하는 또 괜찮은 전망을 가진 섹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빈집. 빈집. 예, 작년에 안 좋았던 애들 중에 올해 좋아지고. 낙폭과대주.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는 꽤 선방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빈집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화학 소재 이런 데들 좀 약간 빈집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철강조는 좀 올랐죠. 이렇게 뭐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은 광산이나 뭐 2차 전지 수혜 밑에 가진 훌륭한 자회사들 해서 이제 오르긴 했는데 화학 퓨어 케미칼이라고 하죠. LG 화학은 복합이고요. 퓨어 케미칼이라고 하는 순수화학 제품들은 사실 뭐 그 비닐 만들고 플라스틱 만들고 뭐 봉투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뭐 소위 그냥 네. 쉽게 뭐 금호소유가 됐든 무슨 화학이 됐든 뭐 이런 곳들 롯데케미칼이 됐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가총수는- 퓨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 화학, 뭐 또는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는 효성 TNC 같이 스판덱스 뭐 이런 쪽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작년에 적자 났어요. 적자 났고 이제 그 정유사는 반대로 이제 그 사상 최대 이익 근처가 갔었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정유사는 당연히 그렇게 좋았던 게 유가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 올해 돌아오면은 원재료는 가격이 안정돼서 투입 원재료는 싼데 제품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제일 화학 소비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보복 소비 또는 소비들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화학 제품들이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뭐 라면을 사고 가더라도 봉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빈집이다. 왜냐하면 작년 적자 났고 그러니까 스프레드 안 좋고 아직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상치 비쌀 겁니다 아마. 네. 그래도 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화학 업체들이 뭐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잘 있었기 때문에 나쁠 때 샀다가 좋을 때 천천히 나오는 이런 전략.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소비의 수혜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막 따라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도는 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빌드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후단에 말씀드린 이제 지금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이제 계속 더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경기는 점점점 나빠지는 건 맞아요. 실물 경기는. 네. 그래서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런 업종들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요새 이제 뭐 SM 때문에 난리라서 제가 엔터주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많이 올랐는데 그거 말고도 미디어 주식들도요. 지금 OTT한테 납품하는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 개수도 더 늘어나고요. 5에서 10%씩 더 늘어나고. 일감이 늘어나는 곳들. 예, 그리고 단가도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시즌 2들이 나오면은 OTT에서 넷플릭스라고 할게요. 넷플릭스에서 원래는 이제 제작비를 100으로 치면 제작비 110%를 돈을 줘요. 그런데 제작비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흥행을 많이 하니까 한국 거는 115%에서 120%를 줘요. 그러니까 리쿰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는 뭐 맘대로 써라.
그런데 제작비도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폭이 좀 커질 거예요. 이거는 경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그게 경기랑 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도 IP를 갖고 있는 뭐 카툰도 포함돼서 카툰 이런 데 중에서 IP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것들 그런 건 이제 잘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도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워낙 곧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때가 됐다고는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면 아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예, 그때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빠질 때마다 서서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왔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 회사들도 고생한 대표적인 회사이고 카카오는 소폭 이익이 줄어들었고 네이버는 이익이 그냥 플랫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는 60%씩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과도하게 패널라이즈를 했는데 때려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은 뭐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가면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는 서서히 떨어지고 회사 이익은 뭐 컨센서스에 따르면 10% 이상씩은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고생했고 빈집이고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혹은 앞으로 뭐 좀 현금이 있을 때마다 어떤 주식들을 이렇게 포트에다 채워 나가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왜냐면 잘못 골랐다면 완전 소외받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소외라는 게 사실 사람 심리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분들은 저희 회사에 이제 맡겨주신 분들은 저는 20종목을 사드려요. 그런데 그냥 개인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5종목은 사셔라 최소한. 너무 한 종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이거 3배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필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까 깔아두고 갈 주식들 장기 성장주들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뭐 화학주도 말씀드렸고 인터넷 같은 성장주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금리가 더 안 떨어지면은 화학주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이러면은 인터넷 주식들이 막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그런 거와 같이 서로 베타가 다른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소외가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한 종목에 물려 있으면은 마지막에 바닥에 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벌고 있다가 충분히 벌었으면 그거 팔아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타고 하면서 그냥 분기마다 주도주가 서로 이렇게 앞서가면서 이렇게 해서 포트가 좋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네. 그 실력을 키우는 투자자가 돼보시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태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